유튜브 채널에서 찍어주는 종목,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이 종목을 발굴한 게 아니에요. 뭘 살펴볼 건가 하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 데이터 센터를 증설할 때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해외 IB들 지금 코스피 전망치 다 뭐 8,500 계속 올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뭐 그들이 올려서 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들 논리가 맞죠.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끝나간다. 네. 근데 코스피는 골드만삭스가 8,000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겨우 PER 7.5배다 지금. 너무 싸다. 8,000 정도 가면 PER이 한 10배 되거든요. 10배면 평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를 댄 거죠. 그래서 싼데 AI 수혜까지 받는데 전쟁 끝나가고 네. 한국 증시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8,000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논리가 이미 예전부터 작용을 했고 그걸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아, 외국계도 이렇게 좋게 보는구나. 그리고 이번 그 3월에 우리가 변동성 장세, 지정학적 리스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코스피가 6,000을 2월 달에 넘었던 그 배경은 사실 밸류업하고 메모리 실적, AI 수요 네.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어떻게 보면 조방원 같은 그쵸. 이런 이제 기업들, 산업재 네.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도와주잖아요. 이 세 가지 스토리인데 전혀 훼손이 안 됐거든요. 3월에. 전쟁을 지나면서도. 네, 네. 훼손 안 됐고 그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이 논리로 또 외국계 증권사도 여전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외국계 증권사가 좋게 본다 이거보다도 왜 지금까지 코스피가 2,500에서 6,000 왔고 네. 이 논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제일 큰 축은 세 개인데 이 논리들이 이제 하나씩 깨지면 주가가 오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개 다 지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리를 이해하시면 왜 외국계 증권사가 저렇게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좀 잘 가는지를 네.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3월 달에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단 말이에요. 네. 또 역대급으로 또 팔았던 건데, 뭐 그거는 뭐 기계적으로 팔았다고는 하지만 좀, 이게 삼성전자 이제 약간 아픈 손가락일 때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코로나 때 9만 네. 전자, 10만 전자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5만 전자, 4만 전자까지 쭉 들고 계셨다가 원금돼서 바로 파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16만, 17만 원에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이미 뭐 네.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고 그때는 그게 고점 같으니까 파신 거고 맞아요. 사실 그때 뭐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20만 원 사이클이 나올지는 모르는 건데 다만 이번에 경험하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랑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도 다 아시잖아요. 또 왜 변압기가 올라가고 방사는 왜 가고 조선은 왜 가고 우주항공 왜 가고 막 이런 것들 다 논리는 아시죠. 네. 근데 그 논리들이 일단 첫 번째는 훼손이 안 됐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주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네. 근데 그게 구조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네. 일회성 말고요. 뭐 잠깐 반짝하고 이런 거 말고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런 스토리라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파시면 절대 안 되고 본전이 왔다면 당연히 좀 내가 한 반토막 났다가 본전하면 누구든 똑같아요. 팔고 싶어요. 사실은. 지긋지긋하고 그렇죠. 다른 거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반토막 났다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바뀐 거거든요. 뭔가가. 안 그러면 그렇게 올라올 리가 없어요. 2배 오른 거잖아요. 2배를 괜히 오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논리가 유지되면 본전이 왔더라도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숫자가 되도록이면 받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갈 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게 편한 게 아니 그냥 실적이 역대급으로 계속 찍혀요.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올라가죠.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실적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같이 가는 건지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팔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10만 원에 물려서 10만 원 다시 왔으면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10만 원에. 네. 파는 게 아니라 더 태우는 거죠. 그래서 16만 원에라도 또 사신 분들은 잘하신 거죠, 사실.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숫자. 그 대표적인 업종이 뭐가 있죠?
변압기도 있었고 조선도 숫자 나오죠. 그렇죠. 방산 나오죠. 이런 것들은 좋다는 거죠. 다만 그 단지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업종들도 있어요. 로봇? 로봇도 기대감인데 네. 근데 로봇은 구조적이잖아요. 네. 트렌드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네. 급나가면 사라는 얘기죠. 음. 한번 흔들릴 때 네. 구조적이냐 아니냐는 구분하셔야 되겠고 우주항공도 비슷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상장을 하겠죠. 6월에 상장할 텐데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흔들릴 때는 이제 또 밑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내가 뭐 많이 물려 있다가 어떤 뭐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막 엄청 올랐어요. 그럴 땐 일부 팔아도 돼요. 일부 팔고 다시 밑에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좀 그것만 좀 구분을 해보자. 그래서 건설주도 똑같은 게 건설업종 요즘에 최근에, 재건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재건도 그냥 기대거든요. 그렇죠. 아직 뭐가 네. 나온 건 없어요. 하나도. 단지 지금 될 것 같아서 뭔가 2배씩 간 건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건설주로 옛날에 이 고점에 물려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슈 때문에 최근 2배 올랐잖아요. 그럼 2배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럴 때는, 팔아도 돼요. 이런 경우는. 네. 숫자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잘 구분해서 무조건 번존화사 팔지 말자, 팔자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잘 디테일하게 구분하시면 내가 기준을 세워서 이걸 끌고 갈지 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계속 좀 저는 훈련해 보시면 그렇죠. 좀 좋지 맞아요. 않을까 그것도 싶습니다. 다 훈련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가치가 훼손이 안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숫자로 네. 이게 증명이 되는지 이렇게 갖고 가서 훼손이 안 됐다면 이제 지금이라도 계속 계속 네. 가져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기대감만으로 네. 갑자기 오른 거라면 이제 차익 실현하는 맞습니다. 예. 것도 좋다. 그렇게 그런 논리로라면 여전히 삼전 한익은 싼 거네요. 그죠. 그래서 네, 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도 물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다 계속 그래요.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너무 옛날에 긴 네. 기간을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 심정은 이해하죠. 사고 싶어요. 그렇지, 사고 이제 싶어요. 지금 사고 싶은 건 네, 네. 맞는데 도저히 이 가격에 못 사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너무 오른 것 집도 같아요. 똑같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온 배경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도 실적 대비하면 주가 싸고 이 사이클은 올해 내내 이어질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끝나려면. 그래서 그걸 인정하시면 조금이라도 전 투자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일부라도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다 사라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렇게 해야 밀릴 때 또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지 한 주도 안 사게 되면 밀려도 못 사요. 밀려도 맞아요. 밀리면 밀린다고 네. 또 더 빠질 것 같고 3월에 안 사셨잖아요. 그런 분들. 맞아요. 빠졌을 더 때. 빠질까 봐. 예, 그때 예. 왜 4천 갈 것 그쵸. 같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좀 물리는 게 좋아요. 음. 좀 물린다 각오하시고 1,000만 원 중에 내가 1,000만 원 삼성전자 사겠다 하시면 200을 그냥 사시면 돼요. 지금 당장. 그렇죠. 뭐 가격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리세요. 좀 며칠 물려도 됩니다. 물리길 바라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더 나머지 싸게 살 수 예. 있으니까. 예. 오르면 비싸게 사야 돼요. 또. 그렇죠. 그래서 좀 물리면서 이렇게 나눠서 사야지 어떻게 내가 최저점에 사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자꾸 오를 때마다 내가 주저주저 하잖아요. 한 주도 안 사면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계속 그렇죠. 2월 달에 그랬잖아요. 실제. 맞아요. 그게 그러면 정말 진짜 못 수직상승. 사요. 아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사자. 제가 왜 이렇게 반도체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숫자가 나와서 그래요. 기대감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저는 괜찮다 여전히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래도 뭐 삼성전자 최근에 뭐 파업 이슈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이제 소음들이 나오잖아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뭔가 위험의 시그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죠.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가 그거죠. 역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돈줄이죠. 빅테크들이 투자 줄이는 거죠. 어떤 이유가 생겨서 네. 그걸 이제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투자가 나온다거나 줄인다. 네. 작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AI 데이터 센터 뭐 줄인다 만다 막 얘기 몇 번 나온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흔들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또 그게 무서웠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빅테크 중에 누군가 이탈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제 그런 좀 그렇죠. 약간의 네. 걱정. 저는 안 할 거라고 보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근데 가능성은 높진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죠. 그런 걸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너무 오르면 빅테크도 요즘에 빚내서 투자해요. 이제 빅테크들도요? 예. 네. 이게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회사채 발행했잖아요. 네. 돈은 있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회사채 발행하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자꾸 오르게 되면 미루겠죠, 투자를. 그래서 금리 튀는 거,
근데 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니까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제일 투자하신 분들이 고민이 과거에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결국 그거죠. 공급이 느는 거. 그쵸. 공급이 언제 늘 거예요? 그게 시클리컬 네, 상황이. 맞아요. 예. 그걸 캐치해내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 미리 알 방법은 사실 딱히 없어요. 왜 모르냐면 내년에 용인 공장이 2월에 완공된대요. 하이닉스. 예.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아이다호 공장이 내년 1분기인가 아마 완공될 1분기. 거예요. 삼성의 평택 이제 5번째 공장은 예. 내년 아마 연말로 알고 있어요. 음. 이들이 그러면 이제 지어지면 공급이 늘 텐데 이게 왜 어렵냐면 추정이 공장이 만들어서 이제 생산 들어간다고 바로 이게 공급이 확 느는 게 아니에요. 예. 세팅을 해야 돼 또. 몇 달 세팅하고 장비 놓고 최저가 시키고 그거 몇 달 한 6개월 걸릴걸요. 그거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됐으니까 이제 바로 100만 개 뽑읍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면 또 안 나와요. 수율이 처음에. 이게 안 나옵니다. 처음에 새 공장에서. 또 시간이 6개월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공급은 28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또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가 나온 거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은 안 는대요. 어쨌든 용인 공장이 완공돼도 세팅하는데 몇 달은 걸리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세팅이 끝나니까 그때 적어도 공급은 늘겠죠.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얼마나 늘지는 몰라요. 이게 데미지를 줄 정도로 느는 건지 그때 수요가 더 폭발하면요. 공급은 20 늘었는데 수요가 100 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는 또 공급 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수요 사이드도 있고 공급 사이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때 또 가봐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뭐라고 했냐면 내년 하반기는 유동적이다. 상반기까지는 괜찮은 건 확실하고 하반기 유동적이다. 그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몰라요. 사실 그거를. 그래서 이걸 알고 싶죠. 당연히. 누구나 알고 싶지만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결정 하시면 되냐면 주가는 6개월 선행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다? 그럼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는 별로 걱정은 없어요. 내년 초대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초에는. 진짜로 하반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고민. 그럼 그때는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또 수요도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럼 그때는 아마 피크아웃 또 주장하는 분들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고 이제 사이클 된다. 그 논쟁이 치열하니까 변동성 나오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좀 이 부분들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좀 사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안심하고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반도체가 제일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만 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또 차익 실현 하신 분들도 있고 반도체 외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도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잘 나오는 업종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가 그 증권업종. 증권업종이 스페이스X 때문에 미래에셋이 워낙 올랐지만 그 회사 제외하고는 사실 최근에 좀 부진했거든요. 부진했고 거래대금도 여전히 높은 상태고 실적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구조적으로 좀 밀어주는 업종 중에 하나죠. 또 국민 참여형 펀드도 아마 다음 달에 나올 것 같고. 국민성장펀드, 맞습니다. 뭐 RIA 계좌도 또 있고. 그거 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물이 커지고요. 지금 또 은행에서 아직도 사실 우리가 예탁금이 많이 늘었지만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머니무브가 아직은 아니래요.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여전히 예금도 엄청 많고 예금도 또 증가했대요 오히려. 데이터 보고 저도 놀랬거든요. 사람들 돈이 많나 봐요. 저 은행에서 빠진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또. 부동산에서 글로 갔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 안 옮겨왔다는 건 뭐죠? 반대로 생각하면 올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증권주가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증권업종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조선업종.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당연히 실적 좋은데 수주도 잘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숫자도 좋지만 제가 좀 기대하는 건 올해 안에 어쨌든 미국에서 군함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이란 전쟁 끝내고 대만 해협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중국과의 그게 있으니까 군함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일본도 아직은 이제 그쪽 역량이 좀 부족하고 자기네 자위대 위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수출은 어렵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할 준비는 돼 있는데 미국 법에 의하면 미국의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걸 개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먼저 만든 다음에 미국에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급한 건 미국이다. 네. 예, 예. 안 받으면 못 만듭니다. 애초에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군함을 어쨌든 만들어준다는 거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 밸류를 이제 받을 시기가 다가온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 좋고 네. 또 한 가지가 LNG. 미국에서 LNG 수출이 늘어났죠. 네. 왜 카타르가 막히니까. 그렇죠. 그러면 LNG 프로젝트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배가 필요해요. 아, LNG 운반선 또 만들어야 네. 됩니다. 이런 것까지. 네. 근데 중국에다 맡길 수는 또 없고.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선업종도 조선이 작년에 또 하반기에는 좀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다 최근에 좀 부진했거든요. 예, 예. 이 조방원 중에 제일 부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독. 조를 빼는 분들도 예, 거기에 쓰는 근데 이제 나오네. 오늘 방송하는 예. 날 기준으로 갑자기 급등했는데, 예, 예. 근데 참 조선도 AI가 더 붙어, 저도 이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조선에도 AI가 붙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공시했잖아요. 예. 뭐냐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 같은데, 인프라 기업인데, 예. 거기에 선박 그 힘센 엔진이라고 있어. 보조 엔진인데, 그 발전기 같은 거예요. 예. 선박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예. 건데, 그 엔진을 공급하는 공시가 나온 거예요. 오. 데이터 센터에는. 데이터 센터 전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쵸. 오죽하면 선박 엔진까지 빼가지고. 아, 전력 부족으로 선박에 예, 있는 엔진을 그걸 쓰면 된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계 그게 되나 봐요. 어머머. 그러니까 오늘 공시 떴어요. 예, 예. 실제. 이거는 기대가 아니라 이거- 실제 예. 진짜 나온 거잖아요. 저도 그 공시 보고 깜짝 예. 놀랐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조선이 또 AI 데이터 예. 센터랑 요새 그래서 연결이 엔진이 되는. 급등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물론 이거는 예. 처음엔 기대감인데 현대중공업이 기대만 하지 말고 우린 진짜 공급했다. 예.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조선이 참 이게 되게 매력적이다. 또 예. 재밌는 게 많아요 지금. 근데 조선 지금 퍼가 어느 정도 돼요? 뭐 그때 보고서 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23배 정도? 된 기- 산업재 네. 평균이 40배가 넘는데. 와, 그러니까 비싸진 않죠. 상대적으로. 산업재 평균이 40배예요. 40배. 그럼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되게 너무 싼 싸다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생각만 이거 여기 계속 드네요. 계속 왜냐면 너네 이렇게 잘 버는 거 언젠간 픽아웃이다. 아, 이 논리를 갖다 대니까. 근데 조선도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이 사이클이 좀, 있는데 예. 사이클이 근데 많이 옅어졌죠. 그쵸. 왜냐면 LNG 수주 꾸준하고 여기에 미국 군함은 사이클이 없잖아요. 맞네요. 미국 선박 예.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선부터. 조선 매력적이네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은. 네,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주가 빠지면은 사람들이 못 사겠어요. 안 사요. 알면서도 이제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막 군함도 안 할 것 네, 같고 네. 근데 또 주가 오르잖아요. 다시 또 할 것 같고. 참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요. 정말 예. 이 투자에 반하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투자하기가 참 그거를 어려워요. 정확히 공부하신 다음에 조선주 최근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소외받을 때 담을 수가 있어야 성공하세요. 그럴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놓치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맞아. 앞으로 그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예. 방산도 앞으로 그럴 거고 뭐 다 줄 겁니다. 그런 기회. 그럴 때 준비가 되신 분들이 들어가시란 얘기예요. 이번 조선처럼. 또 불안하면 하세요. ETF로 사는 것도 괜찮겠죠. 좋죠. ETF 예, 아주 예. 좋아요. 예. 그럼 첫 번째가 증권 업종 주목하시는 분야, 두 번째가 조선, 네. 세 번째도 있나요?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5호를 생각한다면 저는 뭐 로봇 현대차 그룹죠. 아직도.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로봇은 실적과 무관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가 튀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또 최근에 모멘텀도 네. 없는 상태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5월 중순에 실적 시즌이 끝나거든요. 그럼 다시 모멘텀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실적 시즌이 끝나면 예, 예. 사람들 숫자에 이제 관심이 떨어지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다시 재료를 찾아다닐 거예요. 예. 어떤 성장 재료. 그때쯤이면 자 이제 현대차 그룹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것도 되게 기회 같긴 한 게 뭐냐면 다들 로봇 하면 현대차만 보여. 맞아요. 왜 기아는 안 보는 거죠? 기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되게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도 네.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한 증권사가 해외에 미팅을 갔대요. 미팅을 갔는데 이제 한 증권사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네. 외국에서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개인 투자들이 기아를 로봇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현대차만 보는 것 같다. 저 처음 들었어요. 그 갭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PER이 11배거든요. 예. 기아가 7배예요. 그러니까 밸류를 못 받고 있어요, 전혀. 근데 이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현대차 기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로봇을. 근데 너무 현대차가 앞장서서 네. 하는 게 좀 보이다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냥 로봇 하면 현대차만 맞아요. 떠오르지 기아는 떠오르질 않은 거예요. 네. 대부분 그랬던 거예요. 이런 오해가 좀 있다. 근데 이 오해가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다고도 보더라고요. 이 구조가 이어진다. 그래서 밸류 격차는 있겠지만 네, 네. 전 반대로 생각한다면 기아가 적극적으로 IR을 하면 이게 여기서 이 뭔가 메꿔질 수가 있어요. 마케팅을- 예.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로봇 한다고. 네. 로봇 생산 법인은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오, 기아가. 기아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공동회사를 만들어서 네. 기아가 얼마 투자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같이 공동으로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네. 근데 주가를 보면 기아는 로봇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로봇 모멘텀에 주가가 오른 적이 있어요, 기아가? 별로 안 올라요. 거의 반영이 잘 안 해. 현대만 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아를 아예 얘는 로봇 아니야. 네. 얘는 그냥 전기차. 뭐 아니면 자율주행. 네. 뭐 그 정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건 오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현대차도 좋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기아가 안 가니까 예. 약간 메꿀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기아도 PR 10배 가야 돼요. 예. 뭐 어차피 같이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둘 간에 이제 갭이 생겼다는 측면에선 요거는 좀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얘기 하니까 또 그냥 저도 모르게 스페이스X가 또 생각이 나는데 스페이스X 이제 상장 6월이잖아요. 여기 뭐 ETF들도 엄청 나오고 지금 엄청 핫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너무 올라가 있으니 맞아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신규 투자 네. 반대입니다. 이미 올라갔고 예, 예. 제가 이런 유형의 그 업종들을 워낙 많이 그동안 본 결과는 뭐냐면 예. 반드시 성장은 해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신규 투자를 늦게 하면 엄청 고생합니다. 고점에 사가지고. 예. 보통 이런 게 이벤트가 이제 6월에 끝나잖아요. 네. 끝나면 보통 한 30%씩 빠져버려요. 고점에서.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요. 예, 예. 더 가서 고점 나올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이벤트가 소멸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주항공도 숫자가 나와야 되지만 그 기업마다 다 다르고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알 수 없고 예. 스페이스X에 얼마 공급하는지도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게 얼마만큼의 실적을 줄지 검증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벤트 끝났다고 또 세로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이슈로 많이들 올랐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우주항공을 쫓아가지 말자. 네, 조금 기다리면 예.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 또 온다고 생각해요. ETF가 좋은 점은 오를 땐 더 올리는데 이벤트 끝나서 만약에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더 빠져버려요. 그렇죠. 생각보다- 변동성을 키우는 맞아요. 주범이 개별 예. 종목이 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져버릴 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보다. 그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항공도 ETF를 지금 사는 것보다는 저는 기다리면 괜찮은 기회 온다. 좋은 기회가 올 때. 네, 한 여름경에 오지 예,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살 바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네, 낫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여전히. 거죠. 네. 그럼 방산은요? 방산도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방산도 이제 부담은 되죠. 진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방산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계속해서 수주도 잘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애널리스트는 표현이 진짜 되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평화가 쇼티지다. 평화가요? 평화가 쇼티지래. 피스 인 쇼티. 그러니까 네. 방산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아, 평화가 공급 부족하니. 맞네. 맞는 맞잖아요. 거네요. 예. 그러면 뭘 해야죠? 자주국방해야 되니까. 다 무기 만들어야 되고. 무기 만들어야 돼. 예. 무기 만드는 국가는 없어요, 별로. 맞아요. 제대로 만들고 예, 빨리 예. 만드는 국가는 전 세계 극소수. 그쵸.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제대로 빨리 싸게. 그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쵸. 아무리 예. 생각해도. 대한민국밖에 없고 어떻게 중국도 그렇게 하겠지만 중국은 안 되죠. 그쵸. 네, 안보 때문에. 그래서 우리밖에 없고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방산도 흔들릴 땐 저는 기회로 봐야 된다. 꾸준히 모으시는 거 좋지만 예, 예. 숫자도 나오니까 부담 없어요. 주가 올랐다 하더라도. 예. 다만 이제 많이 오른 건 맞기 때문에 방산주도 이거죠. 이제 이란 전쟁이 만약에 이제 끝난다면 한번 확 빠지겠죠. 그때가 좀 한번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우주랑 방산을 붙여서 봤잖아요. 네. 이게 이제는 좀 따로따로 따로따로 보셔야 개별의 되고. 이슈로 가야 되네요. 방산이 오히려 좀 네. 섞여버린 게 우주랑 이제 방산은 좀 따로따로지만 방산과 조선이 좀 요새 좀 겹쳐요. 그러네요. 하나 군함이 예, 또 예. 있다 조선 보니까. 방산이네 이제는. 맞아요. 예, 약간 예, 예. 그렇게 아. 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투자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또 이 자금은 한정적이니까 이제 정해 본다면 일단 반도체가 제일 1순위. 그래서 돈이 만약에 있다면 제일 1순위는 무조건 반도체부터 예. 저는.
소부장보다도 네.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쪽을 우선해서 투자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2순위는 뭐 이게 증권이나 조선이랑 네. 큰 차이는 없고 거기에 뭐 숫자 나오는 뭐 업종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열을 하시면 되겠고 3순위는 이제 좀 조금은 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근데 숫자는 아직 안 나오지만 네. 뭐 로봇이나 네. 이런 섹터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쨌든 부진해요. 지금 주가들이 다 부진한데 결국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오를 만한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바이오. 왜 바이오를 괜찮게 보냐면 네. 요새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삼천장 네, 제약이 이슈도 있었고 근데 정부 정책은 이 코스닥을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지금 활성화 대책 있죠.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가 다음 달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거의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코스닥 기업은 30% 이상 사야 돼요. 맞아요. 코스닥 기업 중에 특례 상장한 기업이에요. 네. 특례 상장은 적자인데 이제 보통 상장해 주는 그렇죠. 거. 대부분 바이오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전 바이오가 네. 수급 이슈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지금은 부진하지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수준이니까 안 좋은데 이런 게 있네 스케줄이 그럼 미리 사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이 이제 기회네요. 저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천당 쇼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지만 네. 이럴 때 오히려 모든 기업이 다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본질은 그건 아니니까 이런 걸 좀 기회로 한번 활용하시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뭐 구조적인 뭐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수급적으로, 정부의 정책의 네. 수혜를 받든 뭔가 한 몇 달 후에는 어떤 이벤트가 나와서 올라갈 거는 같은데 지금 뭔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네. 이런 섹터가 있다면 한번 그런 쪽에서도 한번 연결고리를 찾으셔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한번 정해보시면 그러네요. 낫지 첫 않을까 번째 싶어요. 반도체, 그다음 두 번째 증권 조선,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예,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예. 아니, 전력 인프라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것도 이것도 역시 사실 반도체랑 똑같아요. 그쵸, 같이 둘 다 가요. 쇼티지고 예, 공급 부족인데 다만 아무래도 전력기기는 예. 너무 많이 부담되니까 올랐어요. 예. 둘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이쪽을 가야죠. 그렇죠. 반도체는 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전력기기를 팔고 네. 가진 마세요. 음. 갖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내가 신규로 산다면 둘이 비슷하다면 대독 저평가된 게 나니까 그런 경우에만 이제 반도체를 하자.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역시 압도적 1위는 반도체네요. 네. 지금 뭐 뭘로 보나. 그렇구나. 이 코스닥은 사실 뭐 코스닥 액티브 나온다고 했을 때 한참 막 떠올랐다가 또 삼천장 제약 이슈 나오고 또 훅 꺼지고. 근데 정부의 지금 방침은 여전히 뭐 부동산보다는 맞아요. 자본시장 쪽. 네. 그다음 코스닥 활성화한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코스닥 3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건 이제 상징적인 그냥 지수일 뿐이고 네. 사실 이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정책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 참여형 펀드도 나오게 되고 네. 또 한 가지가 1, 2부제로 나눌 거예요. 2부제. 그 얘기가 계속 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걸 한다는 건 의도는 명확해요. 일부 리그로 갈 수 있게끔 이걸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2부 리그에 있으면 뭔가 좀 불이익 받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게 그 질이 올라가겠죠. 경쟁력이.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코스닥 1부 리그를 정말 나스닥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여긴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벤처기업이든 성장하는 기업 중에 알짜 기업만 모아놓은 거. 그 이미지가 바뀌면 코스닥이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또 상장 폐지도 강화시킬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코스닥이 질을 올리는 것들인데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주가가 안 가면 사람들은 안 갈 것 같아, 안 갈 계속. 것 같아요. 예. 예.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닥 기회가 굉장히 많다. 안 가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결국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그 액티브 ETF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어요. 예, 지금 예. 최근에. 운용력들 지금 울고 있어요. 예, 힘드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결국 시간 문제 아니냐. 음. 예, 오히려 지금 그래서 기회 예, 아닌가. 예.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빠지면 오히려 좋아. 기회죠, 약간 지금 기회죠. 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또 지금 뭐 빠졌는데 기회가 되는 것들 또 지금 뭐 실적과 숫자가 다 나오고 있는 것들 다양하게 또 한번 또 싹 훑어봤습니다. 역시 연물리님이 나오시면 이제 머릿속이 이제 뭔가 안개가 걷히고 예,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나서 예, 내일부터 다시 또 이 깔깍을 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뭐 계속 말씀 주셨지만 좀 투자 마인드셋
뭐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뭐 지금 또 다시 뭐 들어가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정답이 없어서 참 힘듭니다. 뭐 이렇게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한 게 뭐 사실인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구조적 배경을 꼭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 세 가지 논리를 머릿속에 잘 담고 계시면 코스피가 6,000원 왔지만 비싸다고 느끼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전히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또 강세장 사이클이 우리가 지금 작년 6월부터인가 올랐던 것 네. 같은데, 이게 뭐 지금 8개월 지났죠? 한 10개월 지났나? 10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짧게. 그래서 보통은 뭐 길면 4년 가고, 옛날에 강세장이. 옛날에, 그리고 짧아도 한 2년 이상 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또 와이스트리트에 또 정말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맞아요. 아이디어만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는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예, 그런 마인드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AI 활용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클로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진짜 이제 잘해야 되는 세상 같아요. 맞아요.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뭘 질문하냐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서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리서치는 얘가 다 해줘요. 근데 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질문의 질에 모든 게 결정돼요. 그 내 투자 프롬프트를 성패가. 얼마나 맞아요. 디테일하게 네. 내가 원하는 그 뉘앙스를 담아서 맞아요. 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해진 거는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이제 그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 거. 그래서 AI 시대지만 책을 진짜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질문이 잘 나와요. 맞아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보고서 많이 읽으시고 세상 돌아가는 거 네. 관심 가지죠. 그래야 질문을 잘해서, 옛날에는 질문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얘가 다 해주는데. 맞아요. 단시간에. 아니, 요즘은 밥글에 질문이 돌아다녀요. 아,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네. 그게 이제 투자 성패를 가늠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신 염승환 LS 운용 아니지 LS 증권. LS 증권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